시끄럽고 21번 봅시다. 보면은 오늘 하는 지문들 중에 엄청 까다로운 건 없어요. 아주 쉬운 것도 없지만 일단 목적은 수학적인 능력을 성장시킬 거야. 그러려면은 교실이 어떤 학습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냐면은 맞는 답이든 틀린 답이든 모든 답변을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말이 틀리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답이든지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수학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번 바로 볼게요. 주어가 단계입니다. 스텝. 근데 뭘 향한 단계냐면은 존경하는 교실 환경 커뮤니티를 만든대. 여기서 말하는 교실 환경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교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학습하는 교실 환경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학습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establishing, 만드는 걸 향한 first step,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is acceptance라고 합니다. 이게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뭘 수용하냐면은 모든 아이디어와 답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무엇에 관계없이 뒤에 regardless of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래서 명확한 에러와 상관없이 라고 해서 틀리는 거랑 무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풍부한 수학적 토론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if 뒤에 나와 있는 expectation이 1번 문장 내용이에요. 답이 틀리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생각과 답을 수용해주는 환경,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게 is in place, 제자리에 없다면, 그러니까 수용해주는 학습 환경이 없다면 풍부한 수학적 토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번이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대절을. 잘못된 답은 be rooted in, 뒤에 나와 있어요. 뿌리를 두다. 종종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misconception, 오해. 여기서 misconception도 키워드로 좀 알아두자. 그 내가 말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단답형으로 내기 좋은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and 뒤에서 이러한 오해들이 허락이 된다면, 이거 are allowed 뒤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투부정사. 이거 몇 형식 수동태죠? 오형식.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to the forefront, 선두에 데리고 오게끔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도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마주하도록. 그러면은 지금 3번 문장에 있는 대절이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뭘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일단 어떤 학생이 잘못된 답을 얘기했다? 이거는 이 학생이 멍청한 게 아니야. 뭔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학생이 이렇게 다양한 정답이든 오답이든 마주하면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끔 도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답을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수학적인 사고를 기를 수 없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길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 이거 혼자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습 틀어도 돼요? 네. 이렇게 일단 3번 문장 대절 내용 정리해주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주어가 학생들인데 안전한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are willing to risk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도록 할 건데 이 risk라는 단어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최근에 좀 보였기 때문에 risk 동명사 목적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공유를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문맥상 틀린 답에 있어서. 누구랑? 또래들이랑. 왜? 수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처럼 내 미스컨셉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말 못하지.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못하겠지. 근데 4번처럼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주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틀린 답이다라고 하더라도 공유를 하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그 학생은 수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4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5번 문장으로 가주어, 진주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델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자주 보입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 그리고 기대하는 거. 무엇을? 아이디어를 수용해준다라고 하는 거. acceptance 아까 위에도 있었죠? 그러면은 뭘 하지 않고도 받아들여 줄까? derogatory comments가 비하하는 의견. 근데 without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도 받아들이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끊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5번에서 말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by 동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모든 답을 기록함으로써 뭘 하기 위해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 없이도 without 전치사 뒤에 동명사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적 혹은 신체적인 표현을 주지 않고도. 근데 이 표현들이 어떤 건지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리키는데 어떤 대답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6번 문장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5번 문장에서 선생님은 이런 비하하는 의견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대답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학생의 대답에 대해서 말이나 혹은 신체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가 확인이 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선생님이 틀린 말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 그러면 애들도 막 놀래. 그럼 다른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틀릴까봐 말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게 이런 언어적인 신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은 채로 모든 대답은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5번 같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빈칸으로 내기가 좋거든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학습 환경에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답을 기록하고 맞는지 틀렸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 7번 문장 넘어가서 선생님은 아마도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가. practice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blank face,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게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은 8번 문장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확한 답의 원천으로서 보고 있다가 시끄러. 제가 이거 모의고사 틀렸어요. 잘했다. 21번. 잘했다. 잘했어. 그러니까 일기장 써야겠다. 하실게요. 왜요? 아 진짜 다 떨어졌어. 학생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공부나 해. 잠을 너무 많이 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죠. 이게 잠을 한 명씩 다 몇 시간 자는지 말해보면 되잖아요. 다 5시간 미만으로 자고 있어. 오늘 좀 몇 시간 자냐? 야, 이거 마지막 쉬우니까 얼른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8, 9번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안전하지 않은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봅니다. 이 선생님이 나의 답을 맞다라고 이해하는지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지. 근데 5번 문장에서 안전한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주격보호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shift 동사를 사용을 해줬는데 지식의 출처를 옮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학생에게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equip 동사가 준비를 갖추다라는 의미인데 학생들에게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한대. 그러면 투부정사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해결책 뒤에서 생각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정답 뒤에서 생각만 하는 거야.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학생들한테 준비를 갖추게끔 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라.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출처를 옮김으로써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전체 내용 구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1, 2번이 설명을 하는 거는 수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떤 학습 공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했을 때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3, 4번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 2, 3, 4번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5, 6번이 설명을 해주고 7번까지 8, 9번은 이제 교사의 행동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문장은 라이팅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그냥 문장 써보세요 라고 하기가 좋은 위치거든요. 이거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에 보면은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맞아. 좀 쉬자. 쉽시다. 군대에서 총 들고 탈출하죠.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우리 어차피 군대 안 가서 21살인데 럭스탑 한다면 안 된다고. 일단 얼른 봅시다. 얼른 봐야 좀 쉬는 시간도 많이 생기니까. 나이스.
오디오 오늘 좀 많이 저는 뭐 대화가 괜찮아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다르게 들린대. 재밌지 갑자기 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랑 그다음에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이렇게 발산되는 그 루트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사람이 이게 그 버즈 콩나물 이걸로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가정해 볼게. 그럼 이 소리는 기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폰 자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 소리가 변형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날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샀어. 근데 이 스피커가 중간에 놓여져 있는지 혹은 여기 상단부 그 이제 구석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입구 쪽에 있는지 혹은 이 공간이 벽을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똑같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어디에 내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라 하는 게 음악 소리가 내가 어느 공간에서 똑같은 그 스피커로 듣냐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마 지문을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보면은 공간은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내용 추론 이런 것들로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거든요. 뒤에 있는 그 비커스의 문장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은 공간은 그들만의 특성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오디오 신호에다가. 근데 이 오디오 신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신호 안에 담겨져 있다라, 공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장 전체에서 일단 지칭어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룸즈, 데이, 댐 전부 다 같은 걸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밑줄 쳤던 저 rooms have their own sound 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간 내에 담겨져 있는 오디오 신호에다가 이거 쉽게 말하면 스피커 소리에다가 라고 생각하면 돼. 방 안에 있는 스피커 소리에다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과한 거야. 그래서 이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프링글스 금지. 프링글스 금지. 2번 보면은 it은 앞문장 대용 주어. 이건 실제로 kind of remarkable 꽤 인상적이다라고 하거든요. 3번 문장 보면은 음악 소리인데 이 음악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헤드폰으로부터 나오는 음악. 요거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however 같은 연결어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1, 2번이랑은 다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번 문장에 no matter what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전체가 여기 위에 써둔 이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음향 환경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no matter what이 전치사 in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향 환경에서 사는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헤드폰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똑같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5번 문장 5번 문장에 설명해 주는데 이 상황은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뒤에 플레이백 시그널 패스 재생 신호 경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헤드폰 속의 음악 소리가 그 공간을 파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로 내 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5번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6번을 보면은 but 그러나 써가지고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얘가 사운드가 주어인데 such as music from a loud speaker 이렇게 전치사 명사 두 번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운드 뒤에 different란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문장이 이형식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 있는 동사 사운드를 어떤 동사라고 구분을 해야 되죠? look, taste, sound는 O형식이잖아. 지금은 E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어떤 동사라고 불러야 되죠? 감각. 그치, 감각 동사라고 봐줘야지. 웬일이야. 쉐스는 녹이에요. 쌤 쉣 여기에요. 근데 뭐 그런 뉘앙스 아니어도 쓸 수 있지 뭐. 그건 너무 여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음향 환경에서 다르게 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7번 문장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every room, 모든 공간. 근데 어떤 공간인지를 뒤에서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가 스피커를 설치한이라고 해서 여기서 동사가 셋업 같이 하나의 동사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모든 공간이 요 cause O형식 구조로 썼어.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쓸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소리. 근데 어떤 소리냐면은 너가 듣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다른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 그리고 때때로는 극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공간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소리의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대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공간은 스피커가 들어옴으로써 신호 경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피커 소리는 공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소리가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8번 문장 보면요. 또한 똑같은 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피커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어떨 때 그 스피커가 is placed 두어질 때
그 공간에서 다른 위치 그리고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떨 때? 너가 그 공간 안을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듣냐, 돌아다니면서 듣냐, 스피커가 중간에 있냐, 구석에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뭐 내용 일치 같은 거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리 경로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 소리 경로나 공간의 영향만 두는 게 아니라 스피커의 위치,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9번 문장에서 지금까지는 소리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악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악기를 녹음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소리, 어떤 소리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동사 receiv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서 너가 받는 소리 이것이 모든 공간에서 다르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녹음된 소리는 또 다르게 들릴 거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다르게 들리냐면은 악기나 마이크가 움직이게 될 때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어디에서 소리를 통과하냐 혹은 악기나 마이크를 가만히 두고 연주를 하냐 얘를 옮기면서 연주를 하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